학교 선생님, 우리 사회에서 이 직업이 갖는 무게와 신뢰는 남다릅니다. 존경과 안정, 그리고 그 무엇보다 든든한 노후가 보장된 삶.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것이 당연한 보상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철옹성이라 믿었던 그 성벽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기반부터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20년간 교직에 헌신하며 자신의 노후를 오직 사학연금 하나만 믿고 설계했던 한 40대 교사의 계획이 저녁 뉴스 한 줄에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년 차 사립고등학교 교사 박상준 씨, 그의 나이는 48입니다. 이른 나이에 교직에 투신해 그는 오직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길만을 성실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노후 계획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정년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는 소박하지만 안정된 삶. 그 계획의 가장 단단한 추춧돌은 바로 사학연금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연금 고갈은 딴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보장하니 괜찮다. 그건 국민연금 얘기지. 라며 애써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도 사학연금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당연히 지켜질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를 보던 그의 눈에 화면 하단으로 흐르는 한 줄의 자막이 박혔습니다. 감사원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점.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그는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2046년. 지금으로부터 21년 뒤. 그때 자신의 나이는 69. 정년퇴직 후 7년 남짓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던 어느 날 갑자기 매달 들어오던 생명줄 같던 돈이 끊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창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야 할 나이에 닥칠 소득 절벽.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큰 배신감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찾아본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금공단이 미래에 거칠 보험료 수입은 장밋빛으로 부풀리고 저출산으로 폐교가 늘면서 조기에 지급해야 할 연금 비용은 아예 계산에서 빼버렸다는 재정 추계 오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아니라 믿었던 기관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낳은 인재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박상준 교사가 본 뉴스는 안타깝게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금 개혁이 없다면 고갈 시점은 2042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적자 전환 시점은 불과 3년 뒤인 2028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의 시계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이미 체감하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시작된 학교 폐교는 이제 대도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폐교 때문에 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인원이 410명에 달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는 30대와 40대의 젊은 교직원 6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길게는 5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 부담의 변수입니다. 더 깊은 곳에는 썩은 내가 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퇴직한 사립유치원장 중 무려 21%가 퇴직 직전에 자신의 월급을 10% 이상 스스로 올려 부풀려진 퇴직수당을 챙겨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부은 돈이 다른 누군가의 탐욕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제도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본래 교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제 전체 가입자의 약 40%가 대학 병원 직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원 가입자는 줄고 병원 직원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 구조적 변화는 연금의 재정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그래도 기금이 고갈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메워주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사학연금법은 국가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무원 연금의 사례를 통해 그 국가 보조의 진짜 의미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 연금은 작년에만 6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웠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정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 딸과 이웃들이 낸 피 같은 돈입니다. 국가 보조는 결코 지금 약속된 연금액을 그대로 지켜준다는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국민적 저항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 아래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고통스러운 연금 대개혁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예고편입니다. 지금의 월 303만 원이 10년, 20년 뒤에도 온전히 지켜진다는 보장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에 대해 젊은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아직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엿보려면 바로 옆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국민연금 논쟁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정부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가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연금 문제를 두고 폰지 사기, 내가 낸 돈을 못 받을 게 뻔한데 왜 내야 하나? 와 같은 극단적인 불신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불신이 그 담장 안에만 머물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 원인이 같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해결 방식이 같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머지않아 사학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학연금의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막연한 믿음을 정확한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교직 20년이면 이 정도는 받겠지라는 어림 짐작을 버리고 매년 초 나의 노후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연금액 변동 추이를 직접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내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학연금 올인이라는 위험한 외줄타기를 멈춰야 합니다. 사학연금을 노후의 주춧돌로 삼되 그것이 흔들려도 집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연금, IRP, 주택연금 등 최소 2~3개 이상의 기둥을 더 세우는 소득 다각화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IRP 계좌를 창고 속 예비 자금이 아닌 제2의 연금 통장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자녀 결혼 자금이나 주택 확장으로 소진하는 방식은 이제 스스로 노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한 세액 공제 혜택은 국가가 주는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 지원책입니다. 단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오늘 당장 추가 납입을 시작하십시오. 넷째, 내 집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저 깔고 앉은 부동산은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주택연금은 부족해질 수 있는 사학연금을 보완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간병비 발생 시 최고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현재 예상 연금액에서 20%가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를 다시 짜보는 겁니다. 부족한 금액이 확인된다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울 마지막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섯째,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직원 단체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연금 개혁 논의의 목소리를 내고 사학연금공단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주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께 무거운 마음을 안겨드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것보다
그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사학연금의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노후 준비에 적용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 나간다면 우리는 연금 제도의 거친 경랑 속에서도 나의 소중한 노후를, 내 삶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